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원래 존경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재판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 편향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 편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은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년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그리고 재판관들의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되면서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헌재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4명은 기각을 했고 4명은 인용을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간 근무하고 탄핵을 당했는데요. 탄핵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4명이 인용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진영과 성향에 따라서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시키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로 문영배 그리고 정계선 이자들은 우리법연구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영배는 지난 진주인가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과 일본으로 여행도 다녀온 거 있습니다. 아마 개인 돈으로 갔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공금으로 갔겠죠. 자, 이런 가운데 한 헌법학자는요, 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리적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영배 권한대행은요, 과거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에 쓴 글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마 싹 지웠다고 하지요. 폭발시켰대요. 네. 다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2011년부터 2013년 소셜미디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 개인적 현안에 대한 소통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죠. 2011년 7월 문 권한대행이 페이스북에 문영배 판사님 잘 계시지요? 만화님께 안부를 이라는 댓글을 달자 문 권한대행이 시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왼쪽은 뭘 의미합니까? 종북 좌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해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 용사 모욕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유엔군을 비판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당시 블로그 글 링크를 올렸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물론 일반 판사와 연구관들도 오해를 살 일은 피하려고 소셜미디어 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글들이긴 하지만 재판장이 이런 일에 엮이게 된 것은 탄핵 심판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다가 그 선거인수 있죠, 선거인수. 예, 그 선거인수를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선거인수를 지금 뭐 하고 했다는 겁니까? 선거인수하고요 투표자 수 증거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헌재 재판관 문영배가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증거 채택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모든 전국에 있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왜?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지역마다 경기도 지역은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인천 지역은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짜 숫자입니다. 그러니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증거 채택을 했는데 그 증거 채택을 안 하겠다고 기각을 시키겠다고 문영배가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차가 2월 4일 아닙니까? 오후 2시부터 했는데 6일날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루빨리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아니, 내란 혐의가 무슨 내란 혐의입니까? 내란죄 성립이 안 되는데, 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검찰에 기소한 것을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 25부에 배당했다는 긴급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형사재판 받으랴? 탄핵심판 받으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비상계엄을 한 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헌재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 왜 증거 채택을 안 하는 겁니까? 네? 자, 이 문영배 그래서 빨리 탄핵을 인용시켜가지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는 건지 도대체 헌법 재판관들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없는 심판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좌편향된 말이죠. 정치 편향 논리에 빠진 재판관들 인정할 수 없다. 문영배 사퇴해라. 정말 이건 나라 꼬리 아닙니다. 이게. 예? 이 사법 검은 카르텔, 예,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중앙선거관리원의 검은 카르텔, 반국가 세력의 검은 카르텔, 이거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후세의 손자 손녀들도 예,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